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반발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사도섬은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에 있는 섬으로 한국의 섬들과 비교하면 가장 큰 제주도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큰 거제도보다는 2배 이상 큰 크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본토 4개 섬을 포함해 6번째로 큰 섬이며 본토에 속한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현재 인구는 5만 2천 명 수준인데 인구가 3만 명인 스시마 섬처럼 점점 감소하고 있는 섬입니다. 사도섬은 한때 금광으로 이름 높은 지역이었으며 사실상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금고 역할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이었고 여기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2018년 조선인이 징용된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후보로 선발하려다가 보류했지만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계속 추진하였으며 결국 작년 2021년 12월 28일 일본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 6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1월 20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의 일본 단독 후보로 선정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반발하는데 추천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내년 6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될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를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당내 우익 세력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민당 보수 성향 의원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결의 모임에 참석해 기시다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의 토대를 두고 반론해야 한다. 단지 논쟁을 피하는 형태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조 회장도 전날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일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움직임에 대해 도쿠라 슈니치 일본 문화청 장관에게 항해 서한을 보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한 것은 태평양 전쟁 기간에 최소 1140여 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군함도와 비슷한 꼼수를 쓰다간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멈춰라 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니가타현 등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강제노역과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등 역사 왜곡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우익 의원들이 작성한 결의문에는 한국과의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다음 달 1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최종 신청을 하게 되면 사도광산의 강제노역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도광산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에도 금산 코스 900엔, 메이지 광산 코스 900엔, 둘 다 보는 코스 1400엔. 사도광산은 1939-1945년 사도시 10여 개 광산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최소 1141명 강제 동원됐지만 그 어디에도 조선인 노동자 징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코스를 입장하면 밀랍인형을 동원해 에도 시대 금채굴 모습을 재현한 모습이 개미굴처럼 구불구불하고 좁은 갱도에서 정과 망치로 금을 캐는 전시가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코스 어디에도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희생자 위령비도 없습니다. 니가타현이 2019년 일본 정부에 제출한 세계문화유산 추천서에도 조선인 노동자 관련 설명은 없습니다. 니가타현의 전체 역사 반영을 위해 조선인 노동자 내용도 추천서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니 세계유산 제도상 전체 역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시대 역사 중심으로 기술했다. 는 공식 답변이 돌아왔다.
사도시 선박 터미널 곳곳에 사도 금은산을 세계유산으로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사도시 선박 터미널 한 직원은 사도시는 섬이어서 관광업으로 먹고 산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일본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이 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지금은 동네 주민 상대로 장사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관광객 중심이 될 것 같다. 고 했습니다. 사도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도시 총생산 가운데 어업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소매업 숙박식음료 운송 같은 관광 관련 업종이 포진한 3차 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보류하거나 연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밝혔다. 니가타현은 한반도 출신자가 일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동원됐는지 자료나 기록이 없고 파악하지 않았다. 는 입장이라고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네스코 추천서 마감은 다음 달 1일이며 일본 정부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추천을 강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논쟁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벌어졌는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유산 등록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롯한 일본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작년 7월 31일 자로 내놓은 결정문에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징발 정책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이력은 사도 광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사도 광산에서 조선인의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것은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추악한 역사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실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일본보다 높지 않았을 때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무시하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눈치를 보며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세계적인 위상 자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섰지만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커지는 한국의 위상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한국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